안녕하세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북소리 김경란입니다. 자, 우리 2015년에도 또 만났어요. 네. 더더욱 반갑습니다. 그래요. 두 분은 2015년 어떤 특별한 계획 세워놓은 거 있으세요? 저는 솔직히 새해부터 이런 말을 해서 모르겠는데 심야기도를 잘 안 갔었어요. 밤에 주일마다 해서 올해는 심야기도를 꼭 좀 가야 되겠다. 7버선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산기도를 좀 그래요. 아주 다부진 각오를 갖고 있고. 오지현 씨는 어떠세요? 저는요, 일단 기도와 예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하고 기도를 좀 많이 못해서 개인적으로 좀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기도를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요. 자, 여러분께 저도 2015년에 각오와 다짐을 드린다면 새해에도 저희 통일 북소리를 통해서 이 통일에 관련된 보다 좀 더 발전되고 좀 더 보다 밝고 좀 더 기쁨 가득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게 저의 꿈입니다. 자, 오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보현 씨께 그 북한에 있을 때요, 남한 방송 들어본 적 있으세요? 방송은 드라마는 많이 봤죠. 드라마는 많이 봤는데 방송은 못 봤어요. 못 들었어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 보여주는 이게 남한 방송입니다 하는 것밖에 못 봤어요. 우리로 말하면 개그 콘서트 같은 그런 데서 그런 장난스러운 개그스러운 그런 거 들었지 방송은 못 들었던 것 같아요. 대신 드라마는 많이 봤죠. 그래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정말 귀한 분들을 2015년에 첫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위한 대북 방송을 통해서 통일을 준비하는 분들이세요. 자유조선 방송의 이광백 대표 그리고 이성희 PD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북한의 민주화와 개혁 개방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라디오 방송 자유조선방송. 북한 내외의 소식과 정보를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립해 2005년 12월에 첫 전파를 송출했다. 현재 자유조선방송은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연구위원인 이광백 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통일을 향한 이광백 대표의 열정과 새롭게 출범할 민간 대북방송의 연합체에 대해 지금 들어봅니다. 자, 오지현 씨가요, 요즘에 좀 약간 학구적으로 변하셔서 개그맨들 하셨죠? 우리의 누구보다 정말 열심히 이렇게 정보를 준비하시는 분인데. 네네네. 자, 이 대표님 과거가 예사롭지 않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오지현 씨. 이광백 대표님을 위해서 예. 조사를 좀 했습니다. 지금은 방송을 북한으로 보내시지만 과거에는 북한 방송을 몰래 듣던 분이십니다. 진짜요? 네네. 남한에서 북한 방송을 네네. 몰래 듣. 네. 예전에 학생 운동을 하시다가 구속된 적까지 있으시고 하여튼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하셨던 분입니다. 네. 2015년 맞아서 아직 입이 좀 덜 풀렸는지 아, 좀 살짝 더듬는 감기가. 감이 있지만 네. 네, 그래도 그런 과거가 있으시네요. 근데 대표님께서 과거에 학생운동에 투신하시게 된 이유가 좀 궁금해요. 사실 당시만 해도 대학교 1학년에 딱 들어가면 학생회라는 게 있어요. 대부분 이제 이른바 학생운동 하는 분들이 학생회장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80년 광주에 대한 VTR을 틀어줍니다. 그 장면 보면 되게 잔인하고 그쵸. 무섭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말미에 이렇게 죽어간 사람들이 우리가 학생운동을 해서 민주화운동을 한다면 우리 후대들은 이런 사회에서 살지 않지 않겠냐. 그래서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지식인들은 민주화운동에 동참해달라 이런 호소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실 당시 학생운동은 단순한 민주화운동이 아니고 사실은 사회주의 운동이었습니다. 근데 저도 사회주의 운동에 뛰어든 이유는 가난 때문이었어요. 집에 이제 전라북도 임실 출신이다 보니까 힘드니까. 시골에서 고추 농사 짓고 살던 그런 집안이었는데 솔직히 늘 부끄러웠습니다. 집에 친구들 데려서 같이 노는 것도 늘 망설여지고. 근데 선배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 부모님들처럼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없는데 왜 그들은 가난한가? 그 이 사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가진 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늘 열심히 일해도 가난하게 사는 것은 이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 사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 사회를 사회주의 사회로 바꾸지 않으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거 얘기를 듣고는 뭔가 좀 마음속에 짚히는 게 있는 거죠. 아, 그랬구나.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못나고 못 배워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사회의 구조적 모순 때문에 이렇게 가난하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사회주의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왜 아까 대남 방송을 들었냐고 그랬는데 당시 사회주의자들의 특히 학생운동의 한 80%는 이왕 사회주의를 할 거면 북한에 우리 민족이 만들어 놓은 북한식 사회주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북한을 모델로 따라 하다 보면 우리 남한 사회에 맞는 우리 민족에 딱 맞는 사회주의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당시 사회주의 운동의 한 8, 90%는 북한식 사회주의, 주사파 학생운동이라고 그럽니다. 주체 사상을. 그래서 대남 방송을 듣고 주체 사상을 공부도 하고요. 그걸 체록해가지고 학생들과 같이 돌려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사상적 전향을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하게 생각이 되셨는지 전환이 생겼죠. 진짜 궁금해요. 사실은 북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북한을 보면서 북한 같은 세상을 만들어 보자고 학생운동을 했는데 1990년대 중반 아마 우리 이보현 선생님도 아실 것 같아요. 북한에서 사람이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저희는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국제구호단체들이 들어가서 사람들을 구호하고 실제 죽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심지어는 탈북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얘기를 저희가 막 들었죠. 궁금하니까. 정말 어떤지. 근데 저희들은 그때 안 거죠. 저희가 책을 통해서 배운 북한 사회는 너무나 이상적이었는데 현실 속의 북한 사회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90년대 중반에 제가 있던 이 지하 혁명 조직인 민혁당이라는 조직이 해체돼 버렸습니다. 97년에. 더 이상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때 18개 정도 아로가 전국에 있었어요. 민혁당 산하에. 그 대부분이 다 해산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때부터는 이거 남한을 북한식 사회주의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 오히려 북한을 남한식 민주주의로 만드는 게 오히려 진보운동이 아닐까? 그게 진정한 인권과 민주화운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얘기를 들으니까 이성희 PD님도 어떻게 보면 그 주체 사상을 좀 하시다가 이렇게 오신 그런 케이스인가요? 학생운동 하셨어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네, 저는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아니에요. 새로운 옆에 시세대입니다.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이성희 PD님은 언제부터 북한에 대한 마음을 갖기 시작하신 건가요? 2000년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교회에서 금요철야 예배를 드리다가요. 간증을 위해서 탈북하신 분이 간증자로 서셨어요. 근데 그때 해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탈북에서 한국으로 오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한국에는 기독교 십자가가 참 많잖아요. 밤에 보면. 근데 십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울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리셨대요. 하나님 왜 남한에만 오시고 북한에는 오지 않으십니까? 라는 기도를 정말 절절하게 하셨는데 그 기도가 제 마음을 울렸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내가 편하게 먹고 살고 하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북한에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저런 눈물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닫고 충격을 좀 많이 받았고요.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듣고 그러고 나서 기도를 좀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 그러면 북한을 변화시키는데 뭔가를 하고 싶은데 전 뭘 해야 될까요? 라는 기도를 했을 때 자꾸 그 북한에 대한 어떤 교회에서 영상이 나오고 하면 안 됐다. 이게 아니라 저거 내일이다 라는 마음이 되게 많이 드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를 하다가 지금 다니고 있는 자유조선 방송에 입사 지원을 하게 됐는데 다니엘 기도회가 마치는 그 주의 마지막에 오세요, 나오세요, 다음 주부터 나오세요 라는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태까지 단련시키셨던 것이고 북한에 대해서 주셨던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셨구나. 북한과 방송이라는 비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또 이광백 대표께서는 사실 이제 뭐 대남 방송을 주로 들으셨다가 사상적 전환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일 중에 하필이면 또 대북 방송, 그러니까요. 이 방송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뭔가요? 당시에 민혁당은 수도권, 전라북도, 영남 지역 이렇게 크게 세 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전북, 전주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죠. 근데 서울에서 막 활동하시던 분들이 이제 어차피 우리가 사회주의 혁명을 포기했다면 우리가 남은 인생은 북한 주민을 구하는 데 쓰자 이렇게 주장들을 자꾸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절망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뭘
할 의욕이 없던 그런 때였는데 자꾸 그러지 말고 좀 서울에 차라리 올라와서 북한 인권 운동을 한번 시작해 보면 어떻냐고 여러 차례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의 식구들은 전주에 두고 혼자만 서울로 이제 가방 2개 들고 2002년도에 처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어요. 그냥 북한 실상을 알리는 게 다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문득 이렇게 해서는 북한 사회가 변하는 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북한 사회를 변하게 해야 결국 북한 주민을 구할 수 있는데, 그래서 했던 것이 이제 옛날 생각이 나는 거죠. 대남방송 우리가 들었고 그걸 가지고 공부했고 그걸로 세상을 바꾸려고 우리는 꿈을 꿨는데 그걸 거꾸로 해보면 어떨까. 그러면 누군가는 혹시 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혹시 그걸 가지고 공부하고 북한도 민주화와 자유로운 세상이 될 수 있다. 이런 꿈을 갖게 된다면 뭔가 북한 사회 변화에 조그마한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시작하게 된 거죠. 야, 진짜 하나님의 그 준비시키심이 참 저는 대단한 게 어떻게 보면은 그 대남 대북 방송 체제가 다른 나라의 다른 어떤 그 두 체제의 다름 속에서 방송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미 습득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전할 때 이 사람들이 더 효과적으로 들을 수 있겠다에 대해서 미리 공부가 되셔버렸네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꾸려지고 있는 이 자유조선 방송, 저희 제작진에서 이광백 대표님과 이성희 PD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이 자유조선 방송국을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서울 마포구의 좁은 4차선 이면도로. 이곳에 남과 북의 진정한 하나됨을 꿈꾸는 자그마한 자유조선 방송국이 위치해 있다. 자유조선 방송은 2004년 초 북한 주민에게 민주화와 개혁개방의 필요성을 전하고 북조선 내외의 소식과 정보를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립되었다. 남과 북,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지만 심리적으로는 가장 먼 이 두 지역. 그 차이를 좁히기 위해 오늘도 회의에 회의를 거듭하는 직원들. 남한 사람을 북한 분들이 이해하고 북한 분들의 이런 심정을 남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라디오 방송 일이 저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곧 있을 라디오 방송을 준비하는 진행자 이성희. 그는 이성희의 편지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남한의 일상을 북한 주민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방송은 현재 하루 2시간씩 북한으로 송출을 하고 있는데 남한 생활 소개 같은 가벼운 주제부터 뉴스, 자본주의 경제 강의 같은 전문 지식 전달까지 다양한 내용으로 꾸며진다. 이곳에 들어와서 방송을 하면서 누군가가 북한에서 목소리를 듣고 있겠구나라는 마음에 뭔가 뿌듯함도 사실 조금 들고요. 북한을 직접 가볼 수 없는 한국인으로서 가지는 그런 어떤 한계를, 열정을 계속 부추길 수 있는 힘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자유조선 방송 대표는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연구위원과 북한 전문 인터넷 신문 데일리 NK 논설위원을 했던 이광백 씨가 맡고 있다. 최근 이 대표는 통일을 위한 더 큰 꿈을 꾸고 있다. 현재 4개의 민간 대북 방송이 힘을 합해 국민 통일 방송을 설립하려고 한다. 한반도에서 북한을 향해 전파를 쏘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들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통일방송을 결성을 하고 라디오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에게 이제 TV 방송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방송으로 도약해야겠다고 현재는 마음을 먹고 있어요. 국민 하나하나가 통일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는 자유조선 방송의 이광백 상임 대표와 직원들.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이광백 대표와 자유조선 방송의 비전을 응원해본다. 네. 잘 봤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방송을 열심히 제작을 하고 계신데, 그런데 전 좀 항상 궁금했던 게 이 방송
이름 있잖아요. 네, 이름을 조금 맞아요. 더 뭔가 이렇게 순 우리말 아니면 좀 세련되게 세련되게, 이게 맞아. 아니라 조선 방송. 조선. 그게 자유 하나 붙였고 자유 조선 방송이에요. 어떻게 보면 약간 그렇게도 보지 않아요? 약간 좀 북한 방송이 오해하신 분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대남 방송이 아니라 대북 방송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이름을 붙이신 이유가 뭔가요? 사실은 저희들이 네. 옛날 저희들이 남한에서 지하 운동을 하다 보니까 북한에서도 결국 이걸 막 내놓고 들을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매우 위험하죠. 그래서 숨어서 몰래 대부분 듣게 될 텐데 이제 북한 주민을 위한 방송이니까 당연히 북한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을 써야 됐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한국이라는 말을 그 당시만 해도 거의 안 썼던 걸로 저희는 알아요. 북한에서는 조선, 남조선입니다. 그러니까요. 조선, 모르더라고요. 남조선. 그래서 진짜. 조선이라는 말을 그래서 쓰게 된 거고요. 다만 이 조선 사회를 자유롭고 민주적인 세상으로 만들자는 메시지를 앞에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조선으로 자유조선 그렇게 방송. 시작했고 처음에는 저희들이 남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탈북자분들 목소리 비중이 높아졌지만 처음에는 남한 사람들은 다 흉내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대남 방송 들을 때 북한 사람이 다 남한 말을 흉내냈거든요. 그걸 저희가 알긴 알았지만 이게 남한 사람들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이라고 그냥 속으로 믿었지. 근데 흉내를 낸 거였는데 저희도 똑같이 흉내를 내서 한 2, 3년 방송했습니다. 다만 나중에 탈북자한테 이제 저희들이 직접 한번 방송을 들려주고 물어봤어요. 어떠세요? 북한 사람 같으세요? 그랬더니 다 웃어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대모사. 그러면 이성희 PD님도 방송하실 때 살짝 북한 이렇게 흉내내면서 북한말 흉내내면서 한 적 있으세요? 그런 적은 없는데요. 처음 제가 여길 들어왔을 때 어휘 선정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서 뭐 북조선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뭐 예를 들면 카자흐스탄은 뭐라고 하나요? 뭐 그렇죠. 북한 나라 말을 다 쓰죠. 헝가리, 마자르 이런 식으로. 맞아르. 그래서 예. 처음에 그게 많이 헷갈렸었어요. 공부를 하네. 억양을 따라하진 않지만 나라명은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모르시니까 나라명만큼은 꼭 북한 말을 쓰자. 이런 거는 또 따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한 2, 3년을 그렇게 했는데 아까 탈북자 모니터를 한 결과 웃긴다. 이게 이것을. 아니다 해가지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래서 탈북자 비중을 늘린 겁니다. 이게 탈북자들이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생각을 해서 탈북자분들을 대거 들여와서 네. 북한 말로 하고 또 남한 사람 그냥 남한 말로 합니다. 다만 용어만 북한 단어를 써서 알아듣기 쉽게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게 지금 개국이 된 지가 얼마나 된 거예요? 사실은 2003년에 시작을 했고요. 근데 2003년에 방송만 열심히 만들었는데 북한으로 전파를 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2005년에 전파 비용을 대주겠다는 곳이 나타나서 2005년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입니다. 네. 그때 처음으로 북한에 송출했으니까요. 송출 시점으로 보면 지금 딱 9년째입니다. 그렇네요, 예. 정말. 방송 시간, 그리고 그 송출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도 좀 설명해 그러니까요. 주세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처음에는 30분으로 시작했고요. 계속해서 늘려왔어요. 그러다가 작년 말에 3시간. 근데 올해는 약간 송출 비용이 조금 적게 들어와서 지금 현재는 2시간 하고 있고요. 아마 곧 3시간 이상 늘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파는 지금 저희 한국에서 쏘지 못하고 있어요. 필리핀이나 아니면 저기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같은 곳에서 북한을 향해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국내의 전파를 저희들이 아직 얻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영세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국내에서 전파를 북한을 향해 쏜다는 것에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전파를 저희들이 주파수를 아직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직은 해외에서 송출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우리가 영상에서도 봤습니다. 근데 이성희 PD님이라고 자꾸 소개를 제가 네. 해드리지만 거의 뭐 외모가 네. 정말 아름다우셔서요. 뭐 TV 방송하면 당장 출연을 북한 그러니까요. TV 방송에 출연을 하셔야 될 정도의 미모를 갖고 계신데 진행자로도 활약을 하고 계세요. 예. 이성희의 편지. 네. 네,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네, 편지가 읽어주는 편지는 아니고요. 편안한 라디오 잡지의 줄임말이 편지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이 편지가 편지인 줄 알지. 편안한 라디오 나라도 잡지. 잡지. 아. 그래서 지금 이름을 바꿀까 생각 중인데요. 이성희의 편지는 북한의 청년층을 타겟으로 하는 방송인데요. 북한에 계신 분들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드라마도 많이 보시고 영화도 많이 보시고. 근데 한국의 여러 가지 소식이나 문화 그리고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들려주고 또 뭐 한국의 음악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고 또 한국의 단편 소설 같은 것도 낭독을 해드리고 하는 한국의 다양한 소식들을 그야말로 잡지처럼 전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리고 진짜 아까 한 3시간이었다 지금 잠시 2시간으로 줄었지만 요 정도 되려면 이제 프로그램이 한 몇 개 정도 이렇게 들어갈 것 같은 어떤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고 또 가장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은 뭘까 또 알고 싶어요. 그래 우리 이석희 PD님도 아마 말씀하실 것 같은데 네. 저희들이 3시간 방송할 때 크게 3개의 카테고리가 있었어요. 첫 번째 1시간은 뉴스입니다. 일단 북한 주민들은 뉴스 외부 소식을 거의 못 들으니까요. 그래서 외부 소식, 남한 소식, 심지어는 재미있는 건 북한 내에도 사실은 미디어라는 게 이렇게 그렇죠.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부 당국이 제공하는 뉴스 외에는 거의 없죠. 그래서 소문을 통해서 일주일이나 한 달 만에 들어야 되니까 저희들이 이제 최근 탈북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핸드폰을 이용하면 좀 빨리 소식을 들을 수 있어요. 북한 내부 뉴스까지 포함한 뉴스, 시사, 보도가 이제 1시간이고요. 또 1시간은 저희들이 교육방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북한 주민은 인권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주민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민주화 이런 게 뭔지도 잘 모르고 중국이 어떻게 해서 가난을 극복하게 됐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중국의 개혁개방 과정을 쭉 설명도 해드리고 북한이 만약에 개혁개방을 한다면 어떤 점을 따라 배울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교육방송 1시간에 담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시간이 문화방송이라고 해서 최근에 유행하는 드라마 같은 OST, K-팝 중고등학생들이 좋아하는 이런 것들이나 기타 드라마 같은 걸 엮어서 문화방송을 1시간 정도 했었어요. 기본 포맷은 그렇게 크게 세 축입니다. 야, 이게 꼭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되게 알차게 딱 잘 필요한 거예요. 모아놓으셨고 그리고 이 민간 대북 방송 자유조선 방송 말고도 이제 몇 개의 단체들이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그 민간 대북 방송의 현황은 어떤가요? 국내의 민간 대북 방송은 이제 크게 4개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민간 대북 방송이 아니지만 KBS 한민족 방송이라고 재외동포 방송이 있어요. 네. 러시아, 중국, 일본 등등. 근데 이 방송도 출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도 듣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VOA 방송이나 RFA 같은 그러니까 자유아시아 방송, 미국의 소리 방송도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방송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북한을 향해 들어가는 라디오 방송은 6개, 7개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북한 주민도 이제는 듣고자 맘만 먹으면 꽤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건은 됐는데 진짜 궁금한 건 그 대북 방송을 북한 주민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듣고 있을까? 맞아요. 예, 그게 궁금해요. 저희도 그게 가장 궁금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직접 들어가서 여론조사를 할 수는 물론 없죠. 그래서 탈북자들이 나오면 간접 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조사를 한 1, 2년 만에 한 번씩은 간혹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직접 조사에 참여하거나 저희 관련 조사는 2차례가 있었습니다. 2005년도, 2010년도.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 방송만 들은 사람은 2010년도 조사에서 200명을 조사했어요. 중국과 한국에 있는 탈북자. 그래도 5명 정도가 자유조선 방송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5% 정도가 돼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탈북자들이기 때문에 일반인보다는 훨씬 많이 들을 거로 추정이 돼서 저는 그 절반 정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가 될까 말까 하는 정도의 청취율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 방송이 아닌 다른 방송을 다 포함하면 대략 열에 하나 정도로 들었다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 정도 내외가 이제 여러 방송을 듣고 있는 것이죠. 다만 매일 듣는 건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사람도 있고 한 달에 한두 번 듣는 사람도 있고 매일 듣는 사람도 물론 있고요. 포함해서 한 10% 내외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아유, 근데 좀 얼마나 그거 듣고 싶어도 가슴 졸이면서 들을까. 맞아요. 여기에서 나오신 분들이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북한에서 라디오를 듣는 게 아니라 먹습니다라고 표현을 하신 탈북자분을 만났었거든요. 그만큼 목숨을 걸고 듣는 방송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마음을 담아야 되는 방송인가 그걸 깨달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열에 한 명이 아니라 더 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북한에는 라디오나 뭐 TV나 녹음기를 사게 되면 우체국이죠. 우리로 말하면 최신소에 가서 등록을 해야 돼요. 우리 집에 이걸 샀습니다 하고 그걸 등록을 하고 거기에 이제 다 뜯어요. 우체국에서 다 뜯어가지고 그 기술 전공이 와가지고 뜯어서 주파수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걸 뜯어가지고 북한식의 거를 넣어줘요.
그래서 잡히지 못하게. 근데 요즘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 그 일본에서 이제 중고 무슨 농기들이 들어오면 그걸 등록 안 한 사가지 않고 매장에 쫙 내놓은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자기 집에도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주파수 뜯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들은 다 들어요. 장사꾼들은. 그 물건을 가지고 파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거를 이제 매장에 놨다가 저녁에 들어갈 때는 그 주인한테 말을 하고 들어가서 라디오를 몰래 듣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함경도 지역은 몰라도 사리온, 항해도, 강원도 이쪽 평성 지역에 내려오게 되면 남쪽이잖아요. 그쪽 사람들은 주파수를 북한 걸 집어넣어도 조금씩 잡히는 게 있어서 오히려 많이 들어요. 근데 대부분이 위쪽 사람들이 탈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더 못 듣거나 그런 상황이 있고 생각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네, 저희도 또 사실 그 소식은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주파수를 납땜으로 고정하거나 딱 하나의 채널만 듣게 아니면 주파수 다이얼 밴드에 고무줄이 있는데 그 줄을 뽑아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한 채널만 고정을 해놓는데 최근에 납땜을 풀어주는 직업, 고무줄을 달아주는 직업도 생길 정도로 듣는 사람이 조금 더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네네. 제가 탈북자라서 그래 탈북민이라서 그런지 모르는데 탈북민 처음에는 남한 사람들로 이렇게 방송을 하시다가 네네. 저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보니까 뭐가 안 되냐면요. 남한 사람들이 민주주의나 인권을 설명을 해줄 수는 있는데 북한에 안 살아봐가지고 그 사람들의 정서, 생활을 모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얘기하더라도 이왕이면 그 사회에 살아본 사람들이 내가 살아보니 이렇다더라. 이렇다. 그들의 목소리와 정서를 담아주면 훨씬 잘 스며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탈북자들과 남한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경험한 사람들이 같이 했을 때 최대의 방송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탈북자들을 저희들은 2000년대 후반부터 2007년, 8년부터 탈북자들의 비중을 대폭 늘려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자유조선 방송을 통해서 북한의 민주화에 대해서 힘쓰고 계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자 통일을 하는데 북한의 민주화가 왜 중요한지 대표님께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됐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느꼈어요. 북한 주민들이 굶어서 죽고 그다음에 또 공개 처형당하고 지금도 정치범 수용소에서 15만에서 20만 명이 어떻게 보면 거의 짐승처럼 살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 과연? 그게 북한 사회의 독재 체제, 정권이 그 정권 유지를 위해서 군대 미사일 개발할 돈은 있지만 인민들을 먹여 살릴 능력은 없는 이런 데서 비롯됐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조금씩 인권을 물론 개선해야 되겠지만 정말 본질적으로 북한 주민의 삶을 바꾸려면 이 정권이 군대가 아니라 인민을 먼저 앞세우는 선군 정치가 아니라 선민 정치로 바뀌어야 되는 이런 근본적 변화 없이는 인권 문제 해결이 어렵구나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는 결국 민주화가 먼저다 이런 생각도 했고요. 또 현재와 같은 북한 체제와 정권이 있는 한 평화나 통일도 어려울 것 같아요. 영평도도 포격하고 핵을 만드는 곳으로 정권을 유지한다면 언제 평화와 통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도 북한의 체제와 정권 같았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위해서도 북한 민주화가 먼저겠구나. 그래서 북한 민주화가 돼야 인권과 통일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북한 민주화를 맨 앞에 놓게 된 것이죠. 저희들은요. 와, 정말 이 사상적인 그 극과 극점에서 이렇게 계셨던 분이잖아요, 대표님이. 네네. 아주 주체 사상 쪽에 아주 심취해 계시다가 이제 또 이런 민주화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와닿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4개의 대북 방송이 함께 국민 통일 방송을 설립하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국민 통일 방송? 이거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지금 10년째 하고 있고요. 네. 미국의 지원을 거의 80%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북한에 송출하고 있고. 근데 10년을 열심히 하면서 평가를 해보니까 아까 뭐 저희 방송 1%라고 주장했지만 적은 건 물론 아니죠. 보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저희 보람을 얻기 위해서 한 건 아니었어요. 보다 많은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하면 그들이 생각이 달라지고 결국 사람이 바뀌면 북한 사회도 변할 거다. 이런 소박한 소망 때문에 했는데 1%는 저희는 너무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은 1%가 아니라 5%, 10% 저희 방송을 듣는 사람을 더 많이 늘려야 북한의 어떤 변화와 통일을 위해서 진짜 실질적 기여를 한다고 지금 믿고 있어요. 그러려면 두 가지가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는
우즈베키스탄이나 필리핀이 아니라 한국에서 북한을 향해 전파를 송출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끼리 소수의 인권운동가나 탈북자들이 아니라 보다 많은 우리 국민들이 이 방송에 같이 관심 갖고 참여해서 그 국민의 힘으로 방송을 하루 종일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통일의 목소리를. 왜 꼭 2시간, 3시간을 합니까? 그러게요. 그런 방송으로 거듭나려면 이렇게 몇 명씩 나눠져 있는 민간 대북 방송의 힘으로는 안 되고 이들 하나로 힘을 한번 모아봅시다. 그래서 앞으로 10년은 이 더 커진 힘으로 국민의 힘을 함께 모으는 국민통일방송으로 거듭납시다. 이제 이런 취지로 민간 대북 방송사 몇 분 또 기타 북한 전문 인터넷 신문 하시는 분들을 이제 찾아다녔죠.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국민통일방송을 시작을 이미 이제 했습니다. 시작은 땅 출발은 했어요. 근데 그래요? 이제 공식 개국은 조금 내년을 앞두고 있고요. 네. 근데 이 국민통일방송이요, 되게 특별한 시스템으로 맞아요. 운영이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국민이 예. 참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어떻게 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 참여하시게요? 하고 싶어요. 제가 나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 그래요? 저희가 이제 국민의 힘을 모아서 방송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북한 주민들 저희 목표는 지금 1%가 아니라 목표는 10%까지 듣게 하는 겁니다. 10%면 북한 주민 성인 인구를 1000만으로 계산할 때 한 1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 100만 명을 저희가 어떻게 만들고 싶으냐면 아랍처럼 아랍의 민주화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시민 의식이 없으니까 북한이 훨씬 더 참혹한데도 민주화 혁명이라는 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시민 의식을 가진 사람,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저희 목표는 북한 주민 100만 명을 민주 시민으로 만드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시대라고 말하지만 우리끼리만 통일 준비하는 건 반쪽짜리잖아요. 결국 동반자인 북한 주민과 같이 준비해야 되는데 저희 방송을 듣는 그 100만 명을 저희와 같이 통일을 준비하는 통일 동반자로 만들겠다는 것이 통일방송의 비전입니다. 다만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최소한 국내에서 이 통일방송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한 10,000명 이상은 돼야 북한의 100만 명이 저희들의 방송을 듣게 할 수 있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통일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통일방송의 주인 10,000명을 저희는 지금 찾고 있는데요. 거창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 방송 1분 만드는데 한 5,000원 정도 비용이 들어요. 저희식으로. 그리고 그걸 북한에 전파를 송출하는데 한 5,000원 됩니다. 10,000원. 그래서 한 달에 10,000원 정도의 정성을 보탤 수 있으면 통일의 목소리 1분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분들이 이제 저희 국민통일방송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주인을 저희가 3년 내에 10,000명을 찾는 게 목표고요. 이분들 가운데 아까 우리 오지현 씨처럼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방송에 직접 나와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나와서 북한 주민에게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을 같이 할 수 있다면 국민의 힘으로 방송을 제작도 하고 국민의 힘으로 직접 참여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될 거고요. 아마 10,000명 정도의 통일방송 주인이 생기면 정부에서도 통일시대를 위해서 민간 대북방송에 주파수 하나는 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여론도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면 실제로 북한 주민 100만 명과 함께 호흡하는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참 마음은 굉장히 뜨거우시지만 그것을 위해서 한 발 한 발 지금 내딛어가는 그 느낌이 가득 느껴졌습니다. 두 분 이렇게 오늘 함께 자리를 해주셨는데 끝으로 비전, 앞으로의 비전을 지금도 얘기해 주셨지만요. 또 기도 제목 있으면 함께 나눠주세요. 참고로 제가 이제 3년 내에 아까 10,0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저희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국민들에게 이걸 알리고 같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건데 제가 2014년 목표를 저 혼자 할 수는 없으니까 10,000명을 찾을 수는 없으니까 저와 같이 그걸 찾아주실 분들 100명을 만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에 딱 맞춰가지고 9주년에 맞춰서 이 100명과 함께 이제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합시다. 이런 걸 하자고 그랬는데 마침 111명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여기저기 찾아다녀서 100명을 딱 모았고 이 100명과 함께 제가 내년 2015년에 하고 싶은 것은 그 100명이 10명씩 통일방송 주인을 아마 찾아오자고 우리가 이미 결심을 했습니다. 행사를 해가지고 아마 그분들이 10명씩 통일방송 식구를 모아오면 내년 2015년 12월에는 1,000명이 다시 모이게 될 겁니다. 또 한 그렇죠. 그래서 하나가 열이 되는 기적.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 그런 기적처럼 하나가 열이 되는 기적을 3년 후에 저희들이 만들어서 왠지 피라미드 같긴 한데. 예, 피라미드. 이게 제가 옛날에 했던 학생운동 방식이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게 나쁜 건 아니네요. 예, 3년 후에는 10,000명이 저는 꼭
꼭 만들고 싶고요.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 만면의 끝은 물론 아니죠. 시작이지만 그러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함께 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관심과 작은 정성이면 이 기적이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성희 PD님은 어떤 기도 제목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북한을 위해 일하는 것도 참 여러 가지 통로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가장 많이 마음이 끌리는 부분은 남북한이 분단된 상태로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너무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남과 북을 잇는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고요.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일단은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이 아니고 북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인데, 북한 주민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들에 대해서 당신들에 대해 사랑이 있고 애정이 있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송을 하면 할수록 내가 정말 많이 무지하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고요. 북한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자, 자유조선 방송 두 분과 2015년 첫 통일 북소리 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연말 시상식에서 어떤 존경하는 선생님의 수상 소감이 좋은 방송을 만드는 것이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그냥 최선을 다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오늘 이제 두 분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 참 이 귀한 전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 정말 일조할 수 있다면 정말 그것만큼 가치 있고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통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정말 귀한 전파로 그것들을 막 이렇게 외치고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기에 역사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2015년에도 이 귀한 전파를 더 귀하게 사용하면서 앞으로 달려나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유조선 방송의 이광백 대표님, 이성희 PD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북소리 새해 첫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